중3 사회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게 3단원인데 경제에서 조금 이제 어려워하긴 하죠. 경제 활동. 사람들이 생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 이게 재화는 이제 재물과 화폐라는 뜻이야. 재물이니까 물건도 다 되고 화폐, 돈도 되는 거예요. 돈, 물건 다 포함해서. 또 뭐라고요? 오, 서비스까지. 서비스를 만들어요. 서비스는 애들 가르치는 거는 물건이 아니죠. 이렇게 서비스, 배달해 주는 거. 만들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활동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건,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다 기억을 해야죠. 종류는 생산합니다. 생산. 만들 거죠. 뭐. 생산. 재화와 서비스를 만듭니다. 재물도 만들고 화폐도 만드네요. 서비스도 만듭니다. 그래서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게 뭐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 부가가치. 예, 부가가치로 증가된다. 부가가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물건을 여기다 사다가 또 다시 또 여기다 팔아. 그랬을 때 그냥 파는 거랑 뭐 포장을 이쁘게 해서 파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가치를 더 높이는 걸 수도 있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나눕니다. 나누고 분배. 생산 과정에 참여해서 대가를 나눕니다. 근데 참여할 때 돈을 꿔주기도 하고, 그죠?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산해서 나중에 참여해서 소비가 딱 되는 순간에 대가가 돌아오면 그거를 나눈다는 거예요. 소비는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 갖고 이제 씁니다. 사용하고. 생산, 분배, 소비. 희귀한 거, 희귀. 희귀하고 양이 적어요. 소비. 금이 희귀하니까 사람들이 돌덩이보다 더 좋아하죠. 욕구는 욕하고자 하려 구할고 욕망이라고. 욕구, 욕망. 욕망은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돈 얼마큼 가져서 가지고 싶어. 그럼 무한대요. 가지면 더 무한대. 충족해줄 자원.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 만들어진 물건, 재화, 서비스 이런 거 전부 다 자원. 이거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선택에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누가 갖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희소성은 자원의 양이 한계가 정해져서 한정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비례해 욕구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욕망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욕구에 비해서 존재하는 양이 이거 자체가 적다는 건 뭐에 적? 가지고 싶은 거에 비해서. 가지고 싶은 건 이만큼 사람인데 존재는 요만큼이니까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요만큼밖에 안 존재하는데 가지고 싶은 사람이 요거밖에 없어. 그럼 희소성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비교할 때 희소성은 욕망 유한, 자원 한정이다. 욕망과 비교하는 거라고. 기본적인 문제로 자원은 희소성은 그러니까 희귀하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자, 수요는 뭐라고? 수요는 이렇게 돼요. 공급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무엇을 어떤 것을 얼만치 생산하느냐, 어떻게 생산하느냐, 누가, 언제 생산하느냐도 문제가 있어요. 언제 생산을 제일 많이 벌까 이렇게. 언제, 어디서 생산하느냐, 공장에서.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왜 생산하느냐, 돈 벌려고. 그 육하원칙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경제 문제가. 근데 이렇게 수요 공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수요고 이렇게 정비로 되는 건 공급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뭐야? 공수. 공수가 팔 겹치죠 이렇게. X. 이렇게 뭐라고? 공급, 이거는 뭐라고요? 수요. 이렇게 시장 경제가 요 만나는 지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선이 보이지 않는 선이 만난대. 그래서 시장 가격이 결정돼. 이게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얘는 Q, 양이고 수요양, 공급량. 특징, 사유재산, 개인재산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해. 왜? 시장에서 만나요. 시장에서. 사유재산. 왜? 시민 했잖아. 민주시민, 시장에 있는 부자들.
그러더니 빈부격차가 생기고 환경오염도 생기잖아. 근데 계획경제는 계획을 짜가지고 국가에서 전체 계획을 명령을 내려. 국민이 필요한 거를 적절하게 국가가 생각해서 국가가 공급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아닌 일을 누가 다 생각해? 다 국가가 한다. 국가가 일상적으로 공산당 이렇게. 근데 혼합 경제는 시장 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플러스 국가가 조금 모자라는 거. 이건 너무 치우친다. 그러면 이런 계획 경제를 합쳐서 혼합하니까 혼합 경제야. 됐어요? 요거는 혼합하면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는 거 어느 정도.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다 했죠? 그래? 네. 경제 주체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가게, 기업, 집, 정부. 그러면 요게 가게는 집이야, 집. 개인들. 가게.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업이 있지. 그럼 사고 파는데 정부가 참여한다고 가끔가다. 이렇게 가게, 기업, 정부. 경제 주체소 중심이 됐어. 가게는 뭐라고? 기업. 가게, 기업 이게 두 개잖아. 이게 가게, 기업. 경제 주체. 근데 정부도 주체로 끼기도 해요. 근데 가게는 기업의 생산할 때 노동력 대주죠. 노동력 대주고 소득인 월급을 받아요. 그걸 얻어갖고 소비를 하죠. 소비자가 되죠. 기업은 이 가게, 집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생산 요소를 제공받아. 인력을.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야. 재물과 화폐,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당연히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받아. 노동력도 받지만 다른 기업으로부터 또 뭐라고? 자료를 받기도 하고 원자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정부는 가정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요. 그래서 국방, 교육을 생산한다. 이것도 서비스죠. 네. 교육 서비스, 국방 서비스.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되고 생산자도 되고 두 개 다 있다. 이런 특징이 있지. 됐어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역할을 한다. 라는 게 정부의 특성이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기업, 생산활동에 참가해서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최대로. 가게에 일자리 줘. 그래서 소득, 월급 줘. 세금 납부해. 재정활동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주주. 또 회사가 주식으로 이렇게 주식이 이게 100장이면 이거를 51장 소유한 사람이 그 회사의 주인이 돼. 100장. 이걸 주식시장에서 사고팔기도 하고. 기업의 법령과 윤리로 준수하고 기업이 독점거래법, 공정거래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윤리, 기업 윤리, 착한 기업 뭐 이런 거 있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기업은 이거를 기업이 회계하는 거 이걸 다 보고를 해야 돼. 거짓말 안 치고. 법에 근거하여 경제활동을 해서 환경보호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입니다 하고 광고도 하죠. 여성 고용 확대했다고 뭐 확대하라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막 그러자. 네. 기업가 정신은 도전 정신이에요. 도전 정신. 기업가, 도전자. 확실하지 않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물었으니까 위험이 크면 뭐라고? 이익도 클 수 있죠. 네.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만든다고 이게 될까? 이렇게 하는데 미리 주식을 사는 사람은 테슬라 같은 거 막 쫙 주식 올라가면 사람들 나 부자 되다 막 그러지. 이해됐어요? 도전을 통해서 도전자.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과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근데 기업가들이 혁신, 그러니까 혁명적이게 새롭게 확 달라져야 된다고. 새로운 제품 개발해야 되고 그래야 선점을 하죠. 시장을. 새로운 생산 방법 기술 발명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핸드폰 나왔다고 사죠.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개척해가지고 저기 뭐 중국에도 팔고 아프리카에도 팔고 그러죠.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날 수도 있고 이익 날 수도 있다는 거야. 변화를 모색하면서 혁신으로 새롭게 계속 돼야 안 그러면 기술이 뒤처져가지고 혁신이 안 되면 그죠?
소비자가 우수한 제품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경제 성장을 이뤄나가는 그러니까 우수한 제품을 만들려고 혁신을 하죠. 똑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왜? 우수한 제품으로 싸면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독점이 되니까 비싸게 받으니까 회사가 귀해지지. 네. 근데 우수한 기술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기술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이윤이 안 남잖아, 이익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위험 감수, 도전. 위험을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그래서 창조적으로, 그죠? 독립성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지면서 부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기업과 정신. 일생 동안 경제활동해요. 경제활동.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숨만 쉬어도 세금 내잖아. 네. 주기별 경제활동 파악하면 일생 동안 사람들의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보통은 이렇게 되죠. 소비는 이렇게 되면 돈은 이렇게 번다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돈 부모한테 얻어쓰고 노후에는 없으니까 이게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이때 중년에 한 30대에서 50대 사이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나중에 노년에 못 벌고 어릴 때도 못 벌지. 됐어요? 네. 생애 주기에서 유소년기는 아주 어릴 때잖아. 네. 소비만 하잖아. 그러면 소비 생활. 그죠? 그래서 절약하는 거 배우고. 청년기에는 이제 첫째 직장 갖고 생산활동을 하게 하는데 소득은 그렇게 아주 높진 않죠, 만큼.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죠. 네. 장년기에는 소득은 증가하지만 집중적으로 소비도 증가한다고. 이거 왜 올라갔죠? 소비도 이렇게 삐끗으로 올라가잖아. 네. 생산도 이렇게 되고. 그죠? 애들 결혼식 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집중적으로 소비도 증가한다고. 왜? 자녀 결혼식 비용, 뭐 주택 비용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소득이 안 발생하는 노년기 적응해갖고 노후 대책하라고 내가 아까 줄친 데 있죠. 그럼 노년기는 이제 은퇴하고 모은 돈으로 조금씩 쓰죠. 그러니까 이제 아껴 쓰죠. 근데 고령화 사회에 노령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옛날에 6, 70, 70 예를 들어서 한 80까지만 계량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120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노인들도 아껴서 절약한다고.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기사에. 자산이라는 것은 재산 있잖아. 알고 있는 플러스. 재산은 플러스거든요. 재산 플러스 빚을 자산이라고. 빚진 것까지. 그러니까 빚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거지. 왜? 대출 집 안 얻어? 이해돼? 네. 빚을 져서 대출 얻어서 집을 사니까 아파트까지 올라가잖아. 그래서 자산 관리사 이렇게. 근데 안전하게 하면 이익이 들라. 은행 같은데. 수익성이 커가지고 비트코인을 넣어버리면 어떨 때는 확 망해버려. 안전성이 떨어져. 유동성은 요거를 사놓으면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사면 어떤 게 더 빨리 팔릴까?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어떤 게 더 빨리 팔리냐? 아파트가 빨리 팔려요. 환금성, 유동성, 돈으로 빨리. 자, 아파트하고 황금하고 어떤 게 더 빨리 팔릴까? 황금. 이게 유동성이 크다는 거야.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자산 계열에서 예금, 보통 예금 알죠? 은행에다가 맡기는 거. 네. 적금은 기간이 정해졌어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그래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넣는 기간만 정해진 것도 있고. 근데 언제까지 못 찾아요. 주식은 회사 같은 데 있죠. 이렇게. 주식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해요. 일정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럼 주식 대금도 납부하고 이걸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채권은 이제 회사에서 팔으면 회사채라 그러고 국가에서 팔으면 국공채, 국가채, 공공기관에서 팔으면 공채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렇게 여기 100만 원짜리야. 100만 원 줄게 1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1년, 3년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얼마에 사요? 90만 원에 내가 사요. 네.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100만 원 준다고. 1년 후에 100만 원 주고. 그럼 요만큼이 뭐예요? 이율이에요. 이율. 이해됐어요? 네. 채권. 부동산하고 부동산은 땅, 아파트 이런 것처럼 안 움직이는 거. 물건이 아닌 거. 돈도 동산이에요. 물건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건 동산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거. 부동산. 그 비싸죠? 네. 이렇게. 신용은 뭐 신용평가에서 저 사람이 금전거래 상태가 경제 상태가 어떤 거를 평가한 걸 신용이라고. 그래서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신용카드가 달라요, 종류가. 되세요? 네. 그래서 신용관리를 못하면 빚을 나중에 못 얻지요. 되세요? 네. 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